안녕하세요. 빅나무투브의 큰나무입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이 호수공원에 나와서 또 무슨 어떤 뉴스거리가 없나, 또 내가 배울 교훈 될 만한 어떤 해프닝이 없나 이리저리 돌아다녀 봅니다. 근데 오늘도 한결같이 제가 사랑하는 좋은 자리에는 오늘이 주말이 돼서 그런지 우리 남미 참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바베큐 파티에, 해먹 파티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시간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네요. 한 끼 줍쇼 하고 한번 내가 무작정 되돌아 볼 만도 한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참 유튜브나 뉴스나 동영상을 보면서 또 재밌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죠. 그것 무시할 수 없는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교훈이 될 만한, 정말 시건방심을 떠는 사람, 교만한 사람,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만한 좋은 말입니다. 하룻강아지, 사실 하룻강아지들이 세상 밖에 나와서 어떠한 쓰디쓴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자기보다 센 어떤 강아지하고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그저 엄마 품속에서 젖 마냥 빨다가 조금 소위 우리 인간들 말로 말하면은 머리가 조금 커지니까 이제 지 혼자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든 그저 물어뜯고 또 어떨 땐 캉캉 짖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무서운 건지. 저게 정말 내가 해서는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젠통 싸나운 개를 만나거나 또 어떤 거친 인간을 만나면은 발길질에 채여지고 또 사나운 개에 물리고 맙니다. 그때는 가진 세상에서 정말 저 혼자만 아픈 줄 정말 고막이 터질도록 깨갱 소리를 지르면서 꽁무니를 빼죠. 꽁지를 집어넣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룻강아지들 정신들 못 차립니다. 지금 우리 정치바닥이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정치바닥. 글쎄, 민주주의의 약점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입법부, 예를 들면 법을 만드는 기관에 어느 패거리가 됐든 숫자가 많아지면은 독재로 흐릅니다. 독재의 전형물이 어디죠?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가 독재 일당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민주주의에서도 그런 어떤 파벌 형성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공산주의와 별다름 없는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이 속출하죠. 속출해요. 왜? 물려보지를 않았거든. 크게. 또 발길질에 한번 채워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모릅니다. 어떤 고난을 쥐어주면 국민을 위해서 멋있게 책임지고 한번 정치를 해보라고 자리를 물려준 건데 착각을 하죠. 이것이 어떤 자기 권력의 감투인 양. 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말이 대통령이고 법으로 고난을 주어서 그렇지 그게 뭐예요? 국민의 종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의 종의 총책임자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을 하죠. 그렇다고 제가 현 정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소위 말하면 법을 만든다고 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입법을 한다고 하는 자들, 규칙, 규범을 만든다고 하는 자들이 그저 나라에서 권한을 부여해 주었더니 또 자칭 자기네들 말대로 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감투를 씌워줬더니 남용을 하고 방종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는 우리 대통령이죠. 국회의원들, 법을 만든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죠. 주민대표. 어디다 함부로 거기다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씁니까? 국민이 아니 몇 천만 명인데 지가 몇 표에 당선됐는데 뭐 1,000만 표? 적어도 1,000만 표 뭐 이상을 표를 받고 대통령처럼 당선이 됐습니까? 겨우 대한 몇십만 표예요. 겨우 몇십만 표. 다 받아봤자. 그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함부로 씁니다. 그리고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요. 낯짝도 두껍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또 군 장병들, 나라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나라의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불러서 갖은 보역질을 다 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행세를 하고, 아니 국민의 종이 주인을 불러다 놓고 큰 소리를 쳐요? 고함을 질러요? 뭐 퇴장 명령을 내려요?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정말 수작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왜? 글쎄 그 패거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뭐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나라를 만난 거죠. 좋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나쁜 국민, 나쁜 정부를 만났다면 어디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명이 다할 텐데.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까 자기 주인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도 저 사람은 올바른 지금 행동이야. 버릇없는, 도리어 예를 들어서 버릇없는 이런 공무원들, 또 부정부패한 이런 정치인들, 또 명령에 불복종하고 뭔가 부정직한 행동을 한 이런 군장병들을 가지고 나무란다면은 할 말이 있겠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혼을 내느라고, 버릇 가르치느라고. 그런데 그 누가 그 자들이 하는 행동을 옳다 그렇다 판정하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없죠. 기껏해야 뭐 법원의 판사들, 대법원의 판사들이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자들도 패거리에 속해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됐는데 무슨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그런 자들, 오만하기 짝이 없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저 지저대는 그 강아지 같은 존재들을 누가 발길로 차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미국에서 거의 반세기를 살지만 가끔 저도 국회에서,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 저도 가끔 봅니다. 거긴 그런 고성,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 쓰고 없습니다. 서로가 웃어요. 웃는데 물론 서로가 맞지 않으면 약간 비웃음을 웃을 수도 있겠죠. 약간 쓴 웃음을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수대하듯
그냥 어디 핏대를 올리고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듯 어디 퇴장 명령을 함부로 내리고 오라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흉측한 살인범들, 이런 살인마들,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 현재 공밥 먹고 떵떵거리고 평화스럽게 아마 형무소 감옥소 안에서도 아마 대접받고 아마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공무원들, 또 뭔가 국민의 종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군장병들, 자기 부하 나르듯 군대도 안 가본 인간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는데, 참 그래서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군대도 우리 때보다는 굉장히 얌전해졌어요. 우리 어떻게 어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상명하복 명확한데 어디 말대꾸 한번 합니까? 기수만 한 수 아래라도 죽어도 훈련소 입소 일주일 며칠 늦은 상태에서도 그냥 꼼짝 못하고 어디 반말을 합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에 들어온 기수가 차이가 나면은 꼼짝을 못하는데, 물론 그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옳게 이루어지면은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질서가 안 잡히면은 군대 같은 데서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운영해 나갑니까? 어떤 위계 질서가 없으면 못 해 나가요. 저마다 다 지가 잘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데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엄마고 아버지고 나이가 먹고 뭐 하니까 그냥 눈에도 안 들어와요. 지 멋대로들 행동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 집안 꼴이 안 되겠죠. 부모라고 하는 위계 질서가 있고 거기에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에 따르고 서로 말을 듣다 보니까 그 가정이 이끌어지고 남들이 보기에 야, 참 저 집안은 될 집안이야.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아주 교육을 잘 시키고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근데 그게 무너지면 다 개판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놨잖아요. 가족이 포기한 자들. 여러분, 가족이 포기한 자들 정말 신중하게 그 방송을 보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가족이 포기한 자들,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친구들 가정, 저의 친척들 가정 거기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래서 가족이 저자들을 포기하는구나. 말로만 저는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현장을 목격했고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가정들, 제가 좀 젊었을 때지만 피눈물 흘려요. 지금도 흘립니다. 저도 지금도 그 친구를 만나면은 그 가족의 안부를 물어요. 한 사람은 자기 누나와 가족이 포기한 자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만나요. 그 누님 잘 계시냐? 지금 그 누님 어떠시냐? 하고 제가 물어요. 이 나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규율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각자 맡은 책임의 한계가 딱 있어야 되고 서로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최고의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야 국민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 꼴이 그 사람들 제대로 된 인간들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그저 패거리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 패거리에 들어가야, 어느 패거리에 들어가야 내가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도로 패권을 지닌 패거리가 자리 잡고 권력을 차지하면 거기에 속한
인간들이 온갖 갑질을 다 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소위 그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 자체 선진국이 뭐 됐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올모스트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주 여유가 없는 나라보다 여유 있게 사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엉뚱한 짓이 일어난다는 것,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루 강아지가 언젠가는 성인 강아지가 되면서 이제 싸나운 개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발길도 차이고 막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자들의 또 최후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된다는 것. 어차피 인간도 패망이에요.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나중에 쓰러지면 패망입니다. 이 중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에 중독돼서 한참 뭐 마약에 중독이 됐든 뭐 술 중독이 됐든 어떤 뭐 놀이에 중독이 됐든 뭐 어떤 짓거리에 중독이 됐든 중독이 돼서 한참 어떤 피크를 이룰 때는 아마 세상에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중독된 상태에서는 아마 희열에 쌓여서 어떤 쾌감에 쌓여서 아마 행복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그게 영원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무진장한 고통이 수반할 것이고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글쎄 가족이 됐든 사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어떤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아마 죽는다고 까무러칠 겁니다. 중독된 자들 피크에 오를 때는 세상 무서운 게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지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이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20년간 맛을 봤습니다. 이 서민층에 정말 어떤 면에서 뭐 술 중독이 됐든 어떤 약물 중독이 됐든 중독된 자들이 너무 많죠. 없이 살다 보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그걸 잊으려고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엔 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현상들이 아름다움을 가져옵니까? 자기한테 어떤 이로움을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패망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멸망. 나중에는 뭐 소위 자유를 잃고 영창에 가든 또 뭐든 그 중독된 치료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곳으로 끌려가든 나중에 자유를 잃고 시름시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정치 똑같아요. 내가 옛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가 있을 때,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고난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나중에 버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옛말들 노래 제목들이고 됐든 속담이 됐든 격언이 됐든 금언이 됐든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 특히 잠언서 너무나 좋은 말이 너무나 많죠. 그거 틀렸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키질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약해서 못 지키고 뭐 힘들어서 못 지키고 귀찮아서 못 지키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못 지켰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해서 쓴 물을 마시고 그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잘났다고 폼 잡지 마십시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는 다 누구나 빈손으로 관 속에 들어가. 글쎄 어떻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하늘이 지켜보고 반드시 저는 그 대가를 치른다고 봅니다. 대가를 치른다고 봐요. 요새 많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 경연장에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잠시 연습 시간에 그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래나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발표할 시간을 잠깐 줍니다. 정식으로 신청하지도 않은 한 어린 소녀가 그 장소에 참석했다가 어쨌든 하늘이 주신 운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택돼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봅니다. 그가 부른 노래가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를 때 벌써 첫 소절에 첫 음이 딱 울려 나올 때 벌써 사람들은 감명을 해버려요. 감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소녀가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골든 부저라고 하는 영광의 심사원들의 최고의 그 선택권이죠. 한 심사원에 의해서 골든 부저가 울려집니다. 울려지면은 그거는 결승에 뭐 바로 갈 수 있는 직행의 자리이고 그와 상관없이 합격은 물론이지만 통과는 물론이지만 상금이 주어집니다. 한국 돈으로 맞으면 몇 천만 원이 주어져요. 그래서 심사원이 물어요. 이 상금 또 네가 만약에 최종 우승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의 상금을 수여받는다고 하면은 무엇을 하겠냐 하니까 대부분 그 11살밖에 안 된 모르겠어. 그 당시에 11살밖에 안 된 소녀인데 그러겠죠. 보통적으로 말하면은 글쎄 자기네들이 어떤 여유로운 삶이 없다면은 글쎄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뭘 사겠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녀가 뭐라고 말할까를. 그 소녀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장암으로 몇 년째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대장암을 치료하겠다. 그리고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결국은 연구원, 의사 그런 말이겠죠. 거기서 특별히 의사라는 말은 표현을 안 했지만 그곳에 쓰겠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결국은 뭐냐면 암 치료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11살밖에 안 먹은 소녀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이 이 세상에 어느 한 곳에 많이 있는데 왜 한 나라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패권을 잡았다고 갖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결국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짓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훗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대가를 치를 거예요. 이 세상의 리더가, 이 세상의 모든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글쎄 나쁜 짓을 하고 막말로 속된 말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서 나를 보살핀다면 그거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올바른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또 국가의 리더라고 하면은 올바르게 일을 해서 국민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의 심보가 꽉 차 인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위해서 부패를 해서라도 재산을 축적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겠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리더라고 팔을 친다면 그건 누가 뽑았습니까? 그들을 뽑은 국민들,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당신네들 대접받아요. 나라가 없고 나라가 가난하면 당신네들 어디 가도 다 찬밥입니다. 대접 못 받아요. 그저 조롱과 멸시. 앞에서 대배치를 못해도 속으로는 당신네들 대할 때 자기네들 벌써 한 수 위가 돼서 당신네들 다 룩다운 깔보고 멸시하고 속으로 조롱합니다. 속으로 조롱당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들 하시고 올바로 살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정말 어떤 내가 그 정말 어떤 공청회라든지 국회에서 뭐 무슨 회의하는 장면을 그 한다는, 저는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떤 이제 유튜브들이 그거를 좀 부각시켜서 알리느라고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내다 보면은 그냥 어떨 때 할 수 없이 봐요. 저게 나라예요. 정말 땅을 칩니다. 이게 좌익이다 우익이다 그런 게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정치 바닥에 뭐 고향이 어딘다, 뭐 어떤 패거리 어떤 당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짓거리들. 내가 아무리 남들이 안 좋게 보는 당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양심이 있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그 통조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이 뭐 통조 안 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니까 옳은 일을 하다 쫓겨나면 다른 당에서 받아줘요. 더 국민들에게는 박수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사람. 옳은 일을 해서 내가 배청을 당하고 쫓겨나면은 반드시 그걸 알아주는 당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들 차리십시오.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딱 닥쳐서 울고 불고 뭐 잘못했습니다 수천만 번을 부르짖어봐도 too late.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되는 세상,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내 고국, 내가 태어난 고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즘처럼 제가 이렇게 정말 치러보긴 처음입니다. 남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지적질 당하는 아주 추잡한 나라가 제발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 정신들 차리시고 당신네들이 어떤 세상을 원해요? 자유를 잃고 몇몇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냥 채찍질 당하고 노예질 당하고 싶습니까?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반드시 그 꼴 납니다. 정신들 못 차리면. 제발들 정신들 차리십시오.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 못 살아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더한 복통을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책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요.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듭니다. 근데 그 자들은 미안하다는 생각 없어요. 왜? 아직 어떤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네들이 자칭 대통령인 척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당신들을 버릇을 가리키고 혼을 낼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늘이 보낼 겁니다. 땡큐.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전부 마음속으로 빌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속으로 비십시오. 나라가 행복해지기를,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그럼 정말 이 방송 끝나면 제가 속이 답답해서 여기 지금 탄산가스를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제가 중독된 것. 이거 한 잔 그냥 쭉 마시고 트림 한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